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용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꿔라. 신학의 가죽부대, 목회의 가죽부대, 그리고 설교의 가죽부대, 믿음의 가죽부대를 바꾸라. 성경의 본질로 바꾸라.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21세기 승리하는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삼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삼일체 과실의 기본이에 작년 9월달부터 많이 했습니다. 딱 1년 걸리네요. 참 신기하네요. 작년 9월 중순 넘어서 했거든요. 이제 이것이 오늘하고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럼 8월 말까지 다 끝나고 9월달부터는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 1년 동안 3일째 과학신학 멋있습니다. 조직신학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토막토막 다 정리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마지막 이제 그 3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 때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놀랍게도 한국이라고 학자들은 거의 방향을 모으고 있습니다. 멋있는,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기분 좋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땅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설계가 되어 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과학은 로마서 1장 20절 만물과 다른 능력과 신선, 이것을 연구한 것이 과학이다. 두 번째, 21세기는 다니엘서 12장 4절 초스피드, 초지식, 이것이 과학의 세계다. 세 번째, 에베소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조의 비밀, 과학이죠. 모든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것이 과학을 해야 될, 과학신학을 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근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1번 AI 다 했죠. 참 무섭습니다. AI.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다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AI죠. 챗봇, 챗 GPT 이거 한번 제가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어가 초월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챗 GPT 시대가 옵니다. 임박한 충격적인 재림으로 연결될 것이다. 챗 GPT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소설도 해주고 이제 영화까지 제작하잖아요. 몇 분이면 제작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갖다 줍니다. 설교도 다 써줘요. 이건 제가 오늘 생략하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과 목회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시게 합니다. 마귀는 이걸 통해서 종교 다원지, 교회의 파멸, 이 나쁜 신학들을 발전시킬 겁니다. 마귀는 파멸이니까요. 양면성입니다. 칼을 의사가 잡으면 살리고 목사님들은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입니다. 칼을 강도가 잡으면 죽입니다. 종교 다운주의자들, 이 세상의 배도자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파멸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넘기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누가 주도를 할 것이냐?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을 한국교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쓰시지 한국을 쓰신 건 아닙니다. 한국은 포장이죠. 핵심은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 저는 계시록 7장 2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친다. 해돋는 데로부터 한국과 연결했죠. 마지막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그랬죠.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셈족 1 야벳이 창대케 하고 서부 2000년 성교 완성, 신학의 완성, 물질 문명의 완성 쪽으로 갔다. 그리고 야벳이 셈의 장막 세 번째 아시아 한국 시대. 이것은 창세기 10장에서 21절에서 30절까지 셋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셈은 에벨의 두 아들,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 그리고 역단은 아시아 스바까지 동쪽으로 가는 동쪽 태양민족. 우리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교명성 그 찬송가가 있죠. 제가 이거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 동쪽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도아 간다. 이 찬송이 우리 민족을 계명성 이 동쪽 태양족 창세기 10장 동쪽 스바까지 가는 민족 역단의 민족 한국 상고사. 그래서 박재상의 부도지 환인 황구 환웅 배단구 당군 조선구 북부여 고려백제 신라 고려 이조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 이 역사의 속에 나타난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역사와 자연은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은 구속의 양식이 있다. 제가 성경으로 이 역사를 입증하는 작업을 화해를 해왔죠. 근데 4차 산업에서도 이것이 연결된다고 말해요. 우리 민족이 4차 산업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찬송도 한번 불러봤거든요. 정말로 멋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국내 과학자들 중에서 이민학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민학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도 했고요. 2016년도에 1월 달에 프랑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슈밥이 선언할 때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그때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갔다 와서 책을 쓰고 제가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2017년도에 4차 산업혁명 책을 제가 발간하고 여기서부터 양자역학과 3.1철론이 제가 핵심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7년 만에 3.1제 과학신학 20권, 그 다음에 3.1제 통합신학 250권을 완성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민족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한 분이 이민학 교수예요. 자, 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 역사를 해보게라고 말이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처치 수상도 말했죠. 그 다음에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추격형 모방 경제에서는 선진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된다. 추격형은 4차 산업 이전이에요. 20세기까지예요. 열심히만 하면 따라가요. 그런데 미래를 볼 필요가 없으니 역사를 볼 필요가 없었다. 결국 역사와 인문은 기술과 경영의 후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창조 경제는 4차 산업이에요. 문제를 푸는 기술과 경영보다 문제를 찾는 역사와 인문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이제는 기술만 배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찾고 그 기술의 원동력을 찾는 역사, 저는 우리 한국 역사, 한국 역사를 복원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역사와 인문과 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4차 산업은 선도형이죠. 창조 경제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므로 과거 역사가 본질적 화두로 부상한다.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진정한 인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미래 예측의 재료는 과거이다. 과거와 미래의 대화가 바로 역사이다. 문제를 푸는 기술과 경영보다 문제를 찾는 인문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국민의 상식의 영역으로 민족은 죄송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역사 굉장히 역사를 강조. 제가 화요일 날 한국 상고사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상고사를 반드시 해야 아시아 한국 신학이 완성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속의 양식도 동양사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민족이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를 누누이 이렇게 이민학 교수 강조했어요. 왜 일본은 객관적 기록이 없는데도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수많은 애국 사서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가?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국가 비전이다. 이제라도 역사의 제대로 된 복원을 통해 미래 한국의 비전을 바로잡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박재상의 부도지,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구, 그 다음에 당군, 조선구, 상고사를 복원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용서하십시오. 제가 지금 화요일날 세계 최초로 성경으로 한국 상고사를 지금 복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 역사를 꼭 보셔야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폭넓게 보면은 아시아 한국 신학, 아시아적 목회, 이런데 한국 역사가 결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국의 문화는 역사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4차 산업시대는 역사를 잃은 민족, 과거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지금까지는 기술 중심으로 할 때는 역사가 무의미했어요. 이제는 양자역학이 핵심이지만 이러한 4차 산업을 형성하고 아이들을 찾는 것은 그 민족의 역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선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민학 교수입니다. 화요일날 역사 꼭 들으십시오. 그냥 흥미로만 보지 마시고 폭넓은 신학과 목회, 여러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멋있죠? 이민학 교수. 그 다음에 강상중 교수입니다. 동북아, 허브, 한국은 강대국들의 완충 역할을 한다. 한국이 강대국들의 완충 역할. 강상중,
저기 동경대 교수고 일본 교수 사이에서 최고의 명예입니다. 유라시아는 큰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이다. 참 지리적 위치가 기가 막히고, 과거에는 우리가 국력이 약할 때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국에, 러시아에, 일본에 얼마나 밟혔습니까? 이제 우리가 강해지니까 거대한 나라들을 영향을 줄 수 있고 문고리 역할을 합니다. 한국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동북아 중심이에요. 우리가 위치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대국과 모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뿐이다. 한국은 유럽 강대국 틈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베네룩스 3국, 즉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아야 한다. 그럴 힘도 갖고 있다. 일본도 동북아 허브로 한국의 이치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게 일본 국익에 유익하다. 21세기는 국제정서가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더 밟힙니다. 선두그룹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위그룹과 분리됩니다. 선두그룹은 EU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했지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옮겼어요. 아시아의 대만, 싱가포르 보세요. 지금 홍콩, 한국, 일본, 중국의 부상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우리 민족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4차 산업. 이거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언급한 글이거든요. 다 놀랍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민족이 4차 산업혁명 때 추격이 아니라 선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지리적인 여건, 그 다음에 지식적인 여건. 세계에서 지식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대학을 제일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함, 그 다음에 스피드. 머리가 세계에서 유대인보다 더 좋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미국에게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매달렸잖아요. 이제 미국이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러시아가 요즘 이북과 러시아가 거의 정말 어마어마한 협정을 체결하잖아요. 한국이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잖아요. 중국도 할 말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위치가 달라졌어요. 4차 산업혁명이에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신화, 아시아 한국 신화, 한국이 선교의 최종적인 주자, 신학과 한국 교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4차 산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혼일 안에 일 가려고 그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에. 저는요 삼천리라고만 하고 싶지 않아요. 온 세계 지역 위에 하나님 세계를 가라. 우리 민족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이 중요하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이 온 세계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에요. 이제는 세계로 해 뜨는 곳에 인치는 역사. 마지막 품권. 멋있잖아. 삼시는 아브라함 이전. 다 이런 세계잖아요. 그리고 육시와 구시는 삼시 육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구시와 12시는
네. 아이고 제가 그러죠. 정오는 야베시대, 그다음 11시 분권은 한국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은 또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원규 교수인데요. 하원규 교수는 선두주자가 되서는 절호의 기회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불길이 점차 점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한국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다.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거 제가 2017년도에 썼거든요. 그때 자료입니다. 혁명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한국의 운명은 물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실질적인 변화와 문제 해결의 노력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차원의 쇼크 상태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한국의 운명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초라한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을 만큼 저력이 있는 국가이다. 이게 2017년이에요. 지금 24년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의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근대 산업혁명처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을 앞다투어 제4차 혁명의 문을 열어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근대 산업혁명 때와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선두주자를 꿨던 그룹의 출발선상에 서 있다. 위치해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 강국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전국에 인터넷을 깔았잖아요. 그것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 같은 출발선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힘겨운 따라잡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일찍이 힘을 집중하고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걸 썼는데요. 지금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한국이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대만과 반도체 이런 경쟁, 자동차, 또 여러 유럽과 미국과 경쟁, 일본과의 경쟁, 우리가 GDP 일본을 지금 앞섰잖아요. 이제 꿈만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못 살겠다 죽겠다 욕심부리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주셨다. 여러분들이요,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국가가 이제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교수들의 견해를 몇 사람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를 언급했어요. 제3의 물결에서 한국이 미래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유명한 사람이죠. 미래학자죠.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전자통신, 컴퓨터, 인터넷 등의 혁신이 제3의 물결을 이끄는 주요 동력을 작용하라고 하면서 한국은 제3의 물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제3의 파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전망대로 한국은 실제 제3의 물결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에요. 이제는 삼천리 반도에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로, 산업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있잖아요.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보내야 됩니다. 끝까지 선교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해 뜨는 곳에 인치는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시대가 되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존 데이비스, 메가트렌드 유명한 책이잖아. 미래 단서 등에서 한국이 태평양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데이비스는 1982년에 주관한 메가트렌드라는 책에서 10가지 대세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글로벌 경제에서 태평양 연안의 부상이었다. 이는 10가지 대세 중 하나인 글로벌 경제에서 태평양의 부상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1982년도에 예언했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벌써 1900년대 후반에 양자역학이 완성되고 서구 과학이
완성될 때부터 극동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눈을 돌렸고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4차 산업이 계기입니다.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면에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한국은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의 또 좋은 쪽에서는 우리 민족이 선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모아처럼 있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부끄러운 일이 아주 많습니다만 그래도 새벽 기도해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11조를 드리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입니다. 이제 너무너무 멋집니다. 신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앤드 크라우치도 컬처 메이킹이라는 저서에서 한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자는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서 98년도예요. 거기에서도 제가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창세기 9장 26절 셈이 하나님이 찾는 이건 셈족일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은 놔두고요. 야벳은 창작한 서구 2000년입니다. 서구죠. 근데 야벳이 창작한 다음에요. 과거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후에 셈의 장막이 어디냐 말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아시아 한국입니다. 지금 아시아 한국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왜 이 구절을 연결 못합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서구가 한국과 함께 서구와 한국 안에 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서구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이에요. 또 계시록을 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아시아 한국 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적 혁명을 선도할 것이라고 제가 책에서 2017년 저시한 계시록을 여는 4차 산업 여기에서도 제가 밝혔습니다. 한국이다. 그리고 저서 포스트 코로나 한국 중심 시대에서도 다시금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저도 2017년도에 물론 이 1998년도부터 제가 책에다 언급을 했고 1985년도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년 만에 한국이 중심되겠구나 했던 것을 인친다는 것은 한국 교회로 봐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구를 했고 제가 화요일 날 어마어마한 한국 상고사를 문을 엽니다. 이건 정말 세계적인 대사건입니다. 상고사를 꼭 들어야 역사가 인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인문학이 역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이스라엘과 함께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가 한국적인 상고사를 통해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것이 에드워드가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은 지금 과학이죠.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중심. 저는 이 소망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4차 이제 이 3일째 과학신학 기본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계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새롭게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종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동일한 희망을 갖고 우리 함께 통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계획하신 모든 설계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